2025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습공동체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압류금지 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이해로 공사계약 실무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은 경기도교육청 반지초등학교 정호영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정호영 행정실장님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지원청에서 채권 관련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셨고 예산회계실무 카페 스텝 보이로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아주 쉬운 계약 실무라는 책도 출간하셔서 계약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강사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지초등학교 행정실장 정호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단연간 채권 업무를 담당하였었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회계 실무 카페 스텝 보이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주 쉬운 계약 실무라는 책을 공저를 하였습니다. 오늘 학습 포인트입니다. 오늘 학습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이고요. 압류금지 노무비에 대한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노무비와 마찬가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외 4가지 공사가 있고요. 적용 대상 공사로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생명인데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중에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건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통신 소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에 노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정정보 처리상 전자계약서 본문에 명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에 내역서를 첨부를 해서 계약서의 일부임을 전자계약서 본문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와 압류금지 노무비 관계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데요. 압류금지 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에 대해서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제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와 이제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의 취지가 공통적이어서 이제 이런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Q&A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공사로는 이제 공공계약 법령에서 정의하는 모든 공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단순 노무 용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였고요. 각 기관 지침마다 달리 적용하면은 그 지침을 꼭 이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로는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30일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관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급 확인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도 예외 대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상용 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인데 이는 이제 보통 전기통신소방공사가 이에 해당하고 있고요.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압류금지 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이제 관해서 이제 산출력서를 한번 좀 살펴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공사 원가 계산서가 보이실 겁니다. 압류금지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압류금지 노무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법 제출의 질의 회신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이제 금액 범위가 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이제 압류 채권자와 그 다음에 발주자, 그 다음에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급계약과 관련돼서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마찬가지로 도급계약과 관련돼서 근로자의 임금을 계약 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압류금지 노무비는 압류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인데,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압류금지 노무비는 적용 범위가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범위로서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압류금지 노무비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산업기법법 적용공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2월에 도입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된 공사가 소방공사인데요. 소방공사가 2012년 2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는 계약 법령상 공사, 모든 공사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단순 노무 영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노무비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 4월부터 적용이 되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요건입니다. 압류금지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금지 노무비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제 각 기관마다의 지침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설근로자법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제외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압류금지 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혼용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기 이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간접노무비 처리 방법에 대한 쟁점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간접노무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미적용 공사에 대한 적용 쟁점입니다. 미적용 대상 공사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소방공사가 이에 해당이 될 건데요. 만약에 전기통신소방공사의 근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통신소방공사의 공사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공사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압류금지 노무비를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 노무 용역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겁니다. 현재 용역과 관련돼서는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서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구분관리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압류금지 노무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적 요건 미충족 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압류금지 노무비에 대한 법적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라면은 이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시행하였든 하지 않았든 이와 관련돼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채권 압류 대상 시설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중요성과 법정 요건 충족을 통한 압류금지 노무비 채권 확보 방법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압류하거나 빼앗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압류금지 노무비가 규정된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압류금지 노무비가 규정된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가 규정된 법령은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공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공사법 제7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근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수리법 제5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가 그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 노무비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 외 4가지 법령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노무비 성립 요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각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노무비 성립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와 국가유산수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노무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전기통신소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에 노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는 어떻게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서 본문에 노무비를 기재합니다. 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노무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 내역서를 계약서 첨부문서에 등록한 후에 내역서가 계약서의 일부라는 내용을 계약서 본문에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두 가지 내용이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노무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정 압류금지 노무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압류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에 대해서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를 공사 대금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공계약과 관련된 모든 공사와 단순 노무 영역 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도급금액과 도급기간의 적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와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압류금지 노무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 노무비는 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압류채권자로부터 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발주자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본다라면은 첫 번째로는 압류금지 노무비는 법령에서 정한 공사에만 적용이 되고 그 범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공공계약에서 정한 모든 공사와 단순 노무 영역에 적용이 되고 그 범위는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 노무비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약정 내용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건설근로자법에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합의와 관련 없이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가 걸린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노무자들을 피공탁자로 공탁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 시에 이제 공사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공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금지 노무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압류가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노무비는 업체의 것인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압류금지 노무비 요건을 충족한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상대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근로자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의 경우
압류 금지 노무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일 것인가요?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압류금지 노무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강진 학습공동체 회계관리팀 압류금지 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2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강사님 감사드립니다.